안녕하세요, 배당통입니다. 오늘은 백테스트를 야후 파이낸스 데이터로 직접 해본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3차 리밸런싱도 진행했습니다. 보통 포트폴리오 백테스트 시에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용하기에도 편하고 또 시각화도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참 좋죠.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하는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아마 자산 배분을 하는 분들이라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하고 좋기는 한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리밸런싱 옵션이 제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1년마다, 반년마다, 분기마다, 매월 기계적으로 하는 리밸런싱과 밴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한 자산이 얼마나 원래 비중에서 벗어났는가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수행하는 옵션은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전체 자산이 내가 목표로 잡은 비중과의 차이를 모두 합산한 뒤 그 값이 특정 값 이상이면 리밸런싱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수수료 고려도 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입력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주기가 아닌 특정 비율만큼 벌어졌을 때 리밸런싱 할 때 언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은데 그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구글 파이낸스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 기간 동안 주가를 불러와 봤습니다. 잘 되네요. 근데 이걸로 리밸런싱이 없다는 가정하에 돌려봐서 실제 결과랑 비교하니 영 값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 주가 히스토리와 비교해봤습니다. 스파이 ETF의 경우 2010년 1월 4일 주가가 113.33달러가 맞긴 한데 야후 데이터에서 보면 어저스티드 프라이스라고 나오는 수정 주가는 91.84달러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당과 액면 분할을 고려한 가격입니다. 삼성전자가 몇 년 전에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이라고 해서 주가가 97.5% 떨어진 것이 아니죠. 액면 분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단순 주가로 비교를 하면 백테스트 결과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당도 지급하고요. 그래서 백테스트를 할 때는 수정 주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구글 파이낸스에서 수정 주가를 불러오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옵션을 봤는데 수정 주가를 가져오는 방법은 없네요.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주가를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옵니다. 히스토리컬 데이터 탭에서 기간을 맥스로 설정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 적용한 다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CSV 파일로 받아집니다. 이것을 읽어와서 엑셀 혹은 구글 시트에 붙입니다. ETF마다 상장된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상장한 지 가장 오래된 ETF의 시작 날짜를 입력하고 거기에 맞게 다른 ETF들의 가격도 붙여줍니다. 참고로 올웨더 포트폴리오의 경우 신흥국 채권인 EMLC가 가장 늦은 2010년 7월 23일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백테스트는 이때부터 가능하죠. 그 이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 저는 그 방법을 모르므로 일단 10년간의 백테스트만 해볼 수 있겠네요. 이것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포트에 넣고 돌릴 때 가장 늦게 상장된 종목에 의해 백테스트 기간이 정해집니다. 올 웨더에서 어차피 티커는 많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데이터는 바뀔 일이 없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로직을 결정합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자산과 목표 비중과 현재 비중의 절대적인 값의 합, 이것을 스레스홀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값이 특정 값을 넘을 경우, 예를 들어서 10%가 넘을 경우 리밸런싱을 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 값을 15%로도 해보고 20%로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값을 바꿀 수 있게 지정하면 되고요. 그 외에 심리적으로 내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가상의 테스트로 MDD 값도 구합니다. 자산의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할 텐데 맥스 값 대비 지금 얼마나 마이너스인 상태인지 그 값을 확인하는 것은 자산 배분 투자자의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MDD가 마이너스 80%라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료도 넣고 최종 평가 자산값이 나오면 수식을 적용해서 연평균 수익률도 구합니다. 자세한 수식까지 여기 얘기하기엔 영상이 길어져서 결과 화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검증해 본 결과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근데 MDD가 좀 이상합니다. 사이트에서 대략 계산한 값은 대략 마이너스 10% 내외였는데 제가 하니까 같은 조건인데 마이너스 20%가 나옵니다. 제가 뭘 잘못 계산한 것일까요? 사이트에서 계산되는 MDD를 다시 보면 전부 월 말인 것이 확인 가능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한 달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월말이 가장 낮다는 보장은 없죠. 일반적인 주식 투자자들은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할 텐데요. 월말 기준으로 최대 손실이 10%다라는 것보다 매일 기준으로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20%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요? 최대 손실 마이너스 10%밖에 안 돼 라고 판단하고 포트폴리오를 짰는데 어느 순간 마이너스 20%를 찍었다면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고 좌절하는 것과 매일 기준과 매월 기준 MDD가 다르니 감안하자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다 보니 올웨더에서 무려 14%나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ETF와 신흥국 채권 ETF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원자재의 경우 DBC는 선물에 투자하는 것이라 롤오버 비용도 있고 해서 사실 좀 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것 대신 리츠를 넣기도 했었죠. 결국 원자재를 넣은 이유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넣은 것인데 그 부분은 금을 좀 더 추가해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DBC ETF는 상장 이후 10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47%인데요. 앞으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 이걸 계속 들고 간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흥국 채권도 상장 이후 9년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5%로 이 두 가지 자산이 과연 우상향하는 자산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흥국 채권을 제외하는 대신 물가 연동체를 약간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론은 비중은 이 표와 같습니다. 당연히 이건 정답은 아니고 제 맘대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제 밤에 바꾼 것인데 신흥국 채권을 제외한 대신 물가 연동체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식 비중도 36%에서 42%로 늘렸는데 괜히 늘렸나 싶기도 하고 주식 비중을 약간이나마 줄이고 채권을 늘릴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10년 백테스트 결과는 수익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리스크 분산이 조금 더 잘 되어 있고 샤프 지수도 좀 더 높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금 투입 시 여기 후보가 감안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가져가기로 했고 어제 남아있던 현금 2만 달러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다시 맞췄습니다. 원금 3만 달러일 때 수익이 1,400달러 정도로 대략 4% 정도 발생했는데 규모가 좀 더 커져서 단순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네요. 어제 테스트한 대로 스레시홀드 값은 10%로 정했습니다. 자산 비중이 10% 이상 벌어지면 리밸런싱 예정이고 그때도 추가 매수로 비율을 맞출지 아니면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비율을 맞출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되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테스트를 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내가 리밸런싱 로직을 정해서 직접 해보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로 한 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알아서 계산해 주겠지라는 생각과 이것이 진짜 맞나? 라는 것은 확인하는 행동은 투자에 대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